최복원입니다. 계정이 정지됐습니다. 예. 정지됐습니다. 내일까지 정지됐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제가 제 글을 보고 공감을 하고 느끼는 그런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저의 글을 보고 그래 딴지를 걸고 싶어서 글자 하나하나 아자 하나 버자 하나 지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버지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파악하지 말고 속내를 파악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파악해 본들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제가 어디 갑니까? 아니 공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런 곳에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녀와야 되죠. 그러나 그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제가 고소를 안 한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행동하는 양심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을 가끔가다 만날 겁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않는다는 분들도 가끔 만날 거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나는 산수가선을 가도 끝까지 간다 라는 사람을 만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오고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저는 제가 배가 고파왔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 심정을 알기에 그렇듯이 제가 감옥을 가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옥을 가는 어떤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교도소 안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자유를 박탈당하는 게 제일 문제죠. 다녀와서 여러분들의 시선처럼 저처럼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항상 그것이 그들의 바라보는 시선에 막을 세운다. 그것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것 가장 큰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하는 자가 저처럼 전과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바로 그런 경우를 겪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한낱 범죄자에 지나지 않는 이들을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설합니다. 그들이 욕설을 받아서 마땅한 사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야 관심이라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제가 어디서 누명을 받아서 재판에 그렇게 재판장에 서게 되는 그 정도는 괜찮지만 그들이 저에게 영화에 나오듯이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금내하는 게 아니고 재판장에 세우는 것이 아닌 그냥 끌고 들어갑니다.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를 대비해서 저는 지금 언론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개혁을 하면서 제가 존경하는 이성질 전 구민시국장님이 있습니다. 대직국장님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힘들 거라고.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공이산이라는 부분이 있죠. 언론이 개혁되면 여러분 지방언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기레기는 국회 하던 그 국회들이 기레기로 만들고 그 국회들은 그 국회를 벗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바로 양진영의 전투에 우리 시민들이 모두 동원되어서 죽어나가는 것처럼 기자들이 그렇습니다. 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자는 과거 어떠한 직업군보다 용감했고 소명 있고 그런 사명감을 진 존경받는 대상이었습니다. 지금 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감히 언론인들께 말씀 올립니다. 우리 일부 기레기들의 행태는 모양새나 그 체면이나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사람의 어떠한 현상에 어떠한
그럼에 그것에도 잣대를 갖다 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고 그것이 선하고 그것이 아름다운 일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공이익에 부합되는 일들이 전부 우리 언론인들이 알리는 그 덕에 있었다. 스스로 자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공이익에 부합되는 언론인들이 알려야 되는 알릴 거리가 자칫 지나고 나면 왜곡되어 굴절되어 그렇게 변질되어서 받아들여지더라도 그 당시에 사실적인 부분에서 진실이라는 언론인의 소명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말입니다. 평가받을 수 있는 언론인의 자세라고 봅니다. 바로 여기에 언론인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그런 특이사항은 존재하지 않죠. 무엇인가 하면 언론인이 이것을 전할 때는 이렇게 활자체로 요런 거를 써야 된다 라는 부분은 우리가 인터넷 시대로 접어들면서 인터넷 뉴스가 나오고 맞지 않습니까? 황색 뉴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신문들이 여러 가지 형태를 지니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자세는 또 어디고 바라보는 그 시선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 아까 행동하는 양심과 불의를 보고 참지 않는다는 그들과 용감했던 목이 가리더라도 쩌라 하면서 고변을 하는 그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장 롤모델을 둬야 될 때는 종군 기자다. 그 다음에는 제가 떠올린 것은 영화에 나오는 있지 않습니까? 진실을 알리다가 어디 습격당해서 아니면 누명을 쓰고 마지막에는 드라마틱하게 폭파음과 딱 하고 그 속에서 걸어 나오면서 아이는 기다리고 아빠 잘 있었어. 아빠도 집에 가자 빠삐코 하나 사갖고 이런 그런 모습을 제가 바라는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그것과 달리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그랬지만 연관성이 있다는 그런 실전적인 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저체 부분은 굉장히 정지가 당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수 없는 고소를 당했다 하는데 당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수 없는 고소를 당하는 게 또 기자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수 없는 고소를 4년간 당하면서 제가 해놨는 기사, 그것에 대한 혜택은 누가 보고 있습니까? 공공의 이익은 누가 보고 있습니까? 제가 취재한 기사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니까? 저는 단체와 그 단체를 지향하는 그런 무리들, 그들 권력을 추구하는 이들에 대한 취재를 해보자. 개인의 취재를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정합니다. 저는 지금 고령과 성주와 칠곡과 구미와 상주 이렇게 6군데를 출입소에 갖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쓰지 않습니다. 거의 혼자서 못 쓰니까요. 지금은 현재 그렇습니다. 바빠요. 백국장과 저는 팀입니다. 단 둘의 팀이 이루어낸 일들은 거의 성과를 거뒀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욕설한 게 남습니까? 제가 취재한 그런 단체의 일들이 개선된 걸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은 고령 군수는 범죄자입니다. 고소해. 기자가 고소를 두려하나. 그 다음에 성주 군수도 범죄자입니다. 김천 시장은 범죄자죠. 이 3명의 범죄자들을 저는 사퇴하라고 그래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범죄를 했는가 궁금하죠? 여러분들에게 범죄를 했습니다. 저한테요. 아주 잘하는 분들입니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요. 명시하고 했죠. 여러분들 이 모든 사안에 이들을 지키는 관문들을 뚫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기력입니다. 고소 수탁에 2년간 고소를 해도 말짱합니다. 그리고도 지금도 또 욕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씩씩합니까? 이걸 보고 목에 칼이 돌아도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지.
양심요. 행동하잖아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 있잖아요. 성주에도 많습니다. 진보 많습니다. 그들은 짝짝꿍 해갖고 무슨 말을 합니까? 선거 잘 골라야 됩니다. 말을 하지만 비례대표 바꿔치기에 뭘 합니까? 저는 그 성주의 항의원이 나오면 다시 찍을 생각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의도와 다르게 그렇게 소용돌이 속에서 있었지만 그들의 이 일에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가짜들에 대해서 가짜들에 대해서 비해서 훌륭한 분입니다. 아니라고요?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문화예비도시의 그 보조금 그 잘못 부당 집행된 계획된 조직적 비위에 대해서 함께 하질 않나. 그것이 문제가 되자 뭐라고요? 가짜 중놈이 뭘 책임질 수 있습니까?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김병준이가 연락하러 왔다 뭐 이거 자랑한다고 쓰지라는 니만 왔나? 우리는 언급도 안 한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진보라고 하면서 진보 세력들을 막고 있고, 이들이 비세력을 막는다고 이들이 검증한 오히려 그런 맹패를 줍니다. 오히려 이들이 검증을 한다면서, 이들이 검증했다 하면서 이들이 통과시켰는데, 세관원이 자신이 검증했다, 세관원이라는 이유로 마약과 금품과 밀게 막 떨어져 똑같아요. 아니라고요? 그럼 지금 왜 말 못합니까? 이들이 문화예비도시의 부정집행을 자신들이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말 못하는 저런 참담한 행각을 여러분들은 거짓이라고 얘기하면 저하고 단두대에 올려주십시오. 바로 내 증명해 드릴게요. 꼬랑지 말고 절에 있는 것들은 나서면 안 됩니다. 고령은 어떻습니까? 12억도 무상으로 빌려주고 3억도 무상으로 빌려주는 그런 군수가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일 때. 그것도 건설해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저는 허위사실뿐만 얘기하지 그 회사의 수의계약이나 입찰계약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보지 않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세무조사를 하면, 특별세무감사를 하면 이자는 분명하게 더 큰 문제가 날 겁니다. 그래도 말 안 합니다. 허위사실 유포. 아니 여러분, 부정청탁 및 건분수수는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그 죄를 가지고 그 공당에 공천을 받는 이분의 노력은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잘 나가고 받았습니까? 그저 주지. 이분은 그것의 은혜를 준 그분조차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부리는 그 언론은 고령의 부엉의 역사적 발전상을 띠게 만든 그분의 자녀를 도륙을 냅니다. 그때는 왜 안 말렸습니까? 대가신문이라는 그자가 그런 망발을 할 때는 왜 안 말렸습니까? 부리는 언론입니다. 아니라고요. 대가신문이 여러분 어떻게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가짜 뉴스를 전할 수가 있습니까? 예? 지가 해외 연수에 문제된 줄 내가 모릅니까? 아이,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부회장이 체육복을 주어서 회장이 그것을 전달하는, 뭐가 그리 복잡해요? 그냥 주면 안 됐습니까? 그 부회장이 그 건설회사, 그 석산회사 사장이란 것도 말을 못하고 나중에는 놔두니까 뭐라고요? 시민들을 기망합니다. 도의적으로 책임졌다. 미친놈입니다. 자신 있으면 되든지. 그런데 본질은 뭡니까? 내가 경북도의 변호사하고도 성관이 변호사하고 확답도, 이건 어느 변호사도 똑같아요. 본질은 허위사실이냐 뭐냐. 체육복을 전달해서 받아가 도의적으로 받아라. 거짓말입니다. 체육복이 아니고 혹시 그 회사 카드를 그냥 임의로 쓰고 다니다가 걸리갖고 받았던 거 아닙니까? 같이 한번 급시다 내기. 그러면 내려와야죠. 그리고 그래 천사가 본 부분이 차용증도 안 쓰고 그래 12억을 막 던지는 공무원이 그건 특중가중 처벌의 뇌물법이죠. 자금 이탈이죠. 바로 그것만 있습니까? 허위사실 유포 중에 하나는 아까는 얘기 말씀드렸죠. 체포. 이걸로 얘가 달랐다. 살인죄로 살았다는 거하고 도둑질로 살았다는 거하고 달라요. 선거에 가장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에 걸리면 거의 뭐 120만원, 200만원 벌금 나오죠. 이분은 걸린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가 채권 최고액이 채권 채무액이라 했으면 개인 재산 그것도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사기치네요. 아들한테 3억을 빌려줬다 하다가 그것이 또 다른 건설회사에 3억을 빌려줬대요. 이분은 건설회사의 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잘못 기재다가 들킨 겁니다. 범죄라고요. 허위사실 유포에 범죄 행위에 속한다고요. 그것에 대한 판단은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선관위까지 골 때립니다. 아니 그건 다 맞는데 그것을 경찰서에 올렸습니다. 경찰서는 받지 않았다요. 이 사람도 올렸다 하고 그것이라면 문제가 된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요, 요놈들을 생각해서 내가 녹음을 해놨습니다. 당시 3억이라는 부분이 아들한테 확실하냐, 칠곡경찰서 경찰관님 지능범죄수사팀 놔두고 옆에서 제가 그걸 물었는데 녹취를 떴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 선관위에서 경찰에 올렸나, 녹취 떴습니다. 경찰 받았냐? 예.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거 증거하고 나오고 아직 추가 제출할 거 나오면 올리기로 했는 그것을 미리 올렸답니다. 무엇을 올렸습니까? 저는 증거도 안 줬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아직까지 제출도 안 했는데, 앞전에 이 신문에 낸 보도가 그 사유서, 그 다음에 선관위에서 돌렸는, 배포했는 자료에 있는 부분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제가 수사를 원해서 그걸 수사 요청을 하는 걸 고발 행식으로 하라는 칠곡경찰서의 형사님 말 그대로 저는 고발을 했는데 수사를 안 합니다. 통장을 요구를 해달라, 안 합니다. 영장이 기각될 거라고. 이게 무슨 수사입니까? 선관위에서는 전화를 안 받으면 제낍니다. 저거들 녹취 다 있는데 나중에 이걸 들고 제가 등장을 합니다. 저 다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 어떤 검사관 머저리가 이거 뭐고 썼습니까? 이거 무혐의라 했습니까? 공안검사 바로 전화 때려보려겠죠. 하니까 어떡합니까? 거기서 조금 더 있어보자, 보강. 아니 뭐 얼마든지. 그럼 아직까지 결정난 거 아닌데 무혐의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네요. 만약에 내가 이걸 받아들이는 놈이었으면 그냥 좌절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꿈이 말입니다. 고령의 꿈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을 돈이 많아갖고 공무원들한테 마구 던지면 여러분들은 그자가 공무원이 되다 퇴직하면 군수가 되는 그런 고령을 꿈꾸는 자녀를 키우시겠습니까? 성주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이가 사라진 지가 언젠데요. 공무원들이 공무원법을 지키지 않은 그것을 독려하고 군수가 마치 추선고는 국장이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국회의원인 줄 압니다. 국회의원은 청렴을 얘기하고 바꿔나가는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가장 먼저 앞장서서 가장 앞에서 진두지휘하는데 그 뒤에 끌어당기듯이 과거 고려장이듯이 공무원들의 전임자의 접근들을 치내는 목적으로 과거에 들어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행하지도 못하는 그런 공무원들의 고려장 아래 후임들이 노조라를 세워가서 직장 협의회를 이용해서 그렇게 형사 고발까지 합니다. 말을 듣지 않자. 그를 옹호하던 그 직원, 그 역시도 군수의 측근이었죠. 군수. 욕설을 적습니다. 마땅히 처벌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에게 수많은 글들이 옵니다. 그는 이미 글을 지웠어요. 군수에게 합니다. 군수는 너가 할 일이지 자기끼리 해결하라는 이런 미친 군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 군수의 비리는 어떻습니까? 이것 논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추접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무혐의를 줬습니다. 조사 한번 했습니까? 안 했대요. 이유가 뭐냐?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는 정신줄 나는 겁니다. 김치는 어떻습니까? 범죄 행위를 도운 그들은 하나같이 큰 소리 치면서 성진을 합니다. 구독료 가치를 진두지휘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가장 중범죄에 해당하는 이자들입니다. 저는 이자들과 함께 오호감시죄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언론인들, 구미에만 130명이 진두지휘합니다. 언론인 거기만 보고 있습니다. 그죠? 언론인이죠. 경찰이죠. 경찰은 자기 형이 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무고를 합니다. 경찰은
이 범죄에 경찰이 처음에 개입이 되어 있고 조직적으로 저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경찰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사건은 조작되었습니다. 검찰은 그 조작된 증거를 저에게 들키고 호통을 당하면서도 아직도 저러고 있습니다. 언론, 경찰, 그 다음에 검찰, 그 다음에 양정당이죠. 김태코가 이끄는 11명의 알리바바 도둑놈들은 지역협동조합을 그렇게 협박합니다. 자, 거기 협박당한 그들이 저의 지인들도 있습니다. 녹취 있습니다. 공개 안 하죠. 거기다 민주당이 있습니다. 이놈 민주당은 안 그러면 사건 한번 보십시오. 이해정탁 뇌물수수 사건이 구미에 김태코가 무죄라면 여러분 시장과 그 의원들 전부 도둑 내야 될 유죄입니다. 사건을 덮었습니다. 이거는 수상한 거래입니다. 양당에 가장 높은 데에 있는 사람들도 알기 쉽습니다. 제가 이 영상이 가고 난 뒤에 저는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의 음성을 올릴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재명 전 지사의 제 측근으로 분류되는 유동규랑도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사건 구속되기 얼마 전에도 통화를 하고 했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가. 저는 그 당시에 윤 총장님을 지지합니다. 왜? 이분은 다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올곧게 얘기했습니다. 겪어봤기 때문에. 하지만 이재명 전 지사도 저는 믿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더러운 새끼들아. 이 많은 사람들과 언론, 그죠? 제가 다니는 출입처에 안 당했던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전개 하나 안 먹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날레를. 건드리면 느려봐라, 이 개자식들아. 시민들 말입니다. 건드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 수많은 이들과 제가 전투하는 모습을 2년여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끌적끌적거리면서 딴지 거는 거는 제일 쉽다, 이 개새끼들아. 제보입니다.